보물 사냥꾼들의 황금 시대가 다시 돌아왔어? 영광과 부, 권력, 그리고 영원한 명성을 안고 그게 바로 사냥꾼들이 꿈꾸는 모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와 정반대로 가는 녀석이 있을까? 그 녀석은 크라이, 스트레인지 리프트의 리더, 최고의 사냥꾼 팀의 수장이다. 그들은 절정의 실력을 가졌지만 그게 오히려 크라이를 지루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그는 과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졌어. 어릴 적 친한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 보물을 사냥하며 인생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목표는 킹고 주디아에서 세계 최강의 영웅이 되는 거야. 이곳에서 사냥꾼은 스타처럼 대우받아. 주요 일은 유적과 보물 전당을 찾아다니며 세계를 구하고 그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는 거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팬텀이라 불리는 괴물들과 싸워야 해. 크라이는 멤버를 모집하는 술집으로 가고 있어. 신인 사냥꾼들을 위한 인터뷰가 열리는 곳으로. 길드는 강력한 팀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들은 서로 돕고 신인들을 지지해. 사냥꾼 일은 실수하면 죽음이야. 줄을 서 기다리다 보니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와 인사하네. 크라이도 팀을 찾는 줄 알고 함께하자고 제안해. 그 이유는 크라이가 너무 지쳐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하기 쉽대. 그녀는 루다라고 해. 3급 사냥꾼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크라이는 수줍게 악수를 피해 자신은 크라이 안드레라고만 말해. 그녀는 예전부터 혼자 싸워왔기 때문에 발전이 어려웠다고 해. 처음에는 흰 늑대 동굴의 보물 전당을 노렸지만 너무 어려워서 여기 동료를 찾으러 온 거야. 그 말을 듣던 덩치 큰 남자가 비웃으며 루다한테 장난 그만하래. 3급으로 여기 온 걸 보고 그녀를 초보자 취급하네. 루다는 화가 나서 그 녀석을 때려줄 기세야. 그 남자는 계속 말해. 이곳에서 3급은 그냥 신인이래. 그들이 싸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크라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끼어들지 못해. 둘이 싸울 준비를 하자 보안팀이 나서서 막아. 더 싸우면 길드 가입 자격을 취소하겠대. 그 말에 루다는 겁을 먹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해.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니 그녀는 여기 모두가 사냥꾼인데 놀라워. 크라이한테 여기에 몇 번 왔냐고 묻자 그는 5번 왔다고 해. 크라이에게 사냥꾼 세계는 실력만이 전부야. 강한 놈이 왕이 되고 그게 다야. 재능 있는 자는 빠르게 유명해지고 못하는 자는 그냥 집으로 가서 솥대치라고. 그녀는 저쪽 화려한 팀을 가리키며 말해. 크라이는 설명해. 저기는 세인트 스피릿. 이번 모집에서 가장 강한 팀이야. 그들은 6명뿐인데 7급 보물 전당을 정복했어. 그래서 사냥꾼계의 정예로 불려. 그들의 리더는 로단이야. 그를 인정받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루다가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묻자 그렉이 말해 저기는 스트리의 자리야. 이 퍼스트 스텝 길드를 만든 자들 말이야. 그건 몇 년 전 수도에 온 젊은 팀의 이름으로 그들의 재능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처럼 알려졌어. 거기엔 크라이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모두 포함돼. 오랜만에 멤버를 뽑아서 오늘 사냥꾼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특히 혼자 사냥하던 자들이 스트에 들어가려 해. 그럼 순식간에 성공할 테니까. 그때 한 4급 젊은 사냥꾼이 큰 소리로 가장 강한 팀을 만나자고 해. 모두가 알겠지. 그 녀석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애야. 그 바보 같은 행동의 결과는 스트리 멤버의 제자로부터 경고받는 거지. 그녀는 티노야. 이곳에서 그녀의 강함을 모두가 알아. 보안팀 남자도 나서서 그녀를 막아. 저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티노는 안 들었어. 만약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사냥꾼들은 그 싸움을 응원해. 바로 테이블을 치워서 싸움터를 만들어. 그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흥분해. 이 광경을 본 크라이는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안 그러면 위험해. 루다는 아쉽게도 강자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스릴 있대. 크라이의 약한 목소리를 티노가 듣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게 돼. 상대는 신경 안 써. 잠시 후 익숙한 크라이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바로 공격해. 그 일격으로 거리가 흔들리고 크라이의 정체가 드러나. 그 애는 수줍게 물어. 길드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주위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어. 누가 이 젊은이가 바로 이곳의 최고 지도자일 줄 알았겠어? 가장 강력한 팀의 리더라는 명분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어. 천변만화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레벨 8에 도달했어. 처음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귀신 같은 속도로 신인 전당을 연속으로 정복했어. 크라이는 미끼 역할만 하면서 별로 도움 안 됐어. 하지만 5 친구들은 모두 크라이를 소중히 여겨. 그래서 매번 그를 공로자로 여겼어. 그들의 꿈이 시작됐지만 크라이는 자신의 능력이 괴물 같은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자책했어. 어느 날 언젠가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좋은 날 그는 팀에서 떠나기로 했어. 친구들은 분명 강력한 사냥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떠나기 전에 그 5명은 그를 리더로 만들어 모두 동의했어. 결과적으로 크라이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가장 강한 팀의 리더가 됐어. 원래 그는 말솜씨가 좋아서 대화는 그에게 맡겼어. 그가 손을 놓아버렸어. 수년이 지나 진짜 괴물들이 나타났어. 그는 여전히 평범하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을 이끌고 있어. 길드로 돌아오니 모두가 그가 길드장이라는 걸 믿지 못해. 그의 장비를 보니 다들 놀라. 그 젊은이는 그 친구를 칭찬해. 정말 대단하다며 늦게 온 건 작기 때문이라고. 진짜 이유는 말 못해. 티노는 그 젊은이를 싫어해. 그를 쫓아내.
그를 반쪽짜리 잘생김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은 길드장이 사냥꾼들을 커벌트하게 평가 중이라고 오해해. 그게 디스가이즈하고 유니폼을 안 입은 이유야.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부추겨 그 녀석을 길드에서 쫓아내달라고. 그녀는 사급 신인이지만 리의 제자야. 가장 강한 팀의 멤버 중 하나. 그래서 전투를 좋아하고 크라이와 친하니 조금 관대해. 그는 멤버 찾는 걸 물어보니 아직 없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친구한테 물어 내가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 받아줄까? 금발은 바로 동의해. 크라이를 믿는다고? 팀 멤버들은 불만이지만 결국 크라이를 노려봐서 그가 겁먹어. 티노도 말해. 나도 그 팀에 들어가고 싶어. 저 잘생긴 녀석 팀은 안 가. 그 바보 같은 녀석은 참지 못하고 크라이에게 빌면 들어갈게. 라고 해. 티노는 화가 나. 크라이는 진지하게 그 녀석의 정보를 물어. 그는 주 4급 혼자 사냥꾼이야. 한눈에 봐도 전투 능력이 부족해 보이네. 하지만 그레기 훈련시키면 될 만할 거야. 크라이 자신은 사람 보는 눈이 없지만 직감으로 선택해. 그래서 루다를 그 잘생긴 녀석에게 추천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사냥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 물어. 크라이는 패배하지 않는 거라고 해. 그는 예전부터 한 번도 진 적 없대. 진짜로? 그는 진지하게 싸운 적 없고 친구들이 대신 도와줬으니까. 그 녀석의 힘을 보고 싶어. 그의 손에 10개의 반지가 있으니 하나를 풀고 이걸 잡는 자를 추천할게. 모두가 흥분해. 이 기회는 드물 테니까. 티노는 팀에 안 들어가도 크라이의 물건이니까 그 무례한 녀석을 때려서 뺏을 거야. 그래서 술집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 그 일을 일으킨 녀석은 기회를 타서 빠져나가며 새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해. 다음날 아침 크라이는 어제 모집에서 난리를 피운 탓에 첫 페이지에 올라. 사상자는 없지만 에바가 조심하래. 그는 그 영향으로 웃음을 터뜨려. 그 젊은이의 성격이 상쾌하다고. 부길드장은 크라이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봐. 모든 걸 그에게 맡기니 길드에서 문제 삼고 직접 훈련하라고 해. 그는 공격을 두려워해서 핑계대. 예전에는 항상 디스가이즈 아이템인 리버스 페이스를 써서 나갔어. 사람들을 속이는데 편리해. 마스크를 쓰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해. 에바는 지금 누가 그를 공격하겠어 라고 생각해. 그는 그 늙은 지부장 좀 무서워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상관 만나면 머리 숙여 사과해. 자신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지만 그 큰 할아버지가 때리면 끝장이야. 그는 이 무책임한 녀석을 꾸짖어. 불장난을 했대. 재산 피해로 끝나서 다행이야. 옆에 있던 그녀도 변명해. 그래도 퍼스트 스텝 같은 길드는 모범이 돼야 하니 임무를 하나 완수하라고 해. 사냥꾼 협회는 길드보다 훨씬 고급이야. 여기엔 이상한 임무들이 모여. 크라이는 그 지부장이 사냥꾼이었으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테니 왜 나한테 주냐고. 그가 노려보며 자기가 하나 골라봐. 입심으로 3급 임무를 얻었어. 그 잘생긴 녀석에게 시키려고.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한숨 쉬며 그 녀석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대. 예전부터 그래. 하지만 그게 그의 매력이지. 안타깝게도 그 임무는 3급이지만 실제로 엄청 어려워. 다음날 크라이가 협회에 가보니 친구는 이미 갔고 티노만 있어. 놀랍게도 그녀가 어제 그 반지를 얻었어. 그녀는 자랑스럽게 길드장의 물건은 누구한테도 안 줄게. 기회주의자 크라이는 그녀가 기분 좋을 때 임무를 미루려고 해. 그 애는 데이트 초대를 받은 줄 알고 결국 그 어려운 임무를 보여주자마자 사라졌어. 불운하게도 그는 개먹는 사슬을 준비했어. 그 애를 잡으려고. 갑자기 티노는 속으로 속상해. 이렇게 속았단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후회한다고. 풀어달라고 빌지만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그 구조 임무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게다가 혼자서 어떻게 구하겠어. 5명이 듣고 그 무책임한 녀석이 그녀를 어쩔 수 없이 어제 그 팀에 넣어. 과거로 돌아가. 크라이와 친구들이 사냥꾼 협회에 팀을 등록하러 갔을 때 처음에 리더라서 먼저 들어가야 했는데 그는 자신만 강하지 않다고 겁을 먹었어. 머리만 좋을 뿐. 팀의 짐이 될까봐. 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안 놔줬어. 그 녀석은 선봉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장면이 선배들을 주목하게 했어. 그는 여기서 가장 강한 놈이 누구냐고. 실력 있으면 나와라 해. 리가 나서서 나는 세계 최강의 도둑이야. 보물 사냥꾼으로 등록하러 왔어. 두 녀석은 팀의 코미디 스타야. 두 녀석은 팀의 코미디 스타고 아이들 같아서 아무도 신경 안 써. 크라이는 부끄러워 얼굴을 숨기고 싶어. 게다가 팀 대표로 등록하고 신보를 선택해야 해. 그는 여자에게 우리처럼 이상한 팀 봤냐고 물으니 봤는데 그 팀이 가장 눈에 띄네. 이 드라마틱한 등장은 인상적이었어. 성과를 내면 순식간에 성공할 거야. 팀 이름과 심볼은 아직 안 정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거야. 크라이는 특별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리더를 기대하며 그는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진 게 원망스러워. 그들의 꿈은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악마 얼굴을 심볼로. 그리고 팀 이름은 스트레인지 그리프라고 해. 미네 여동생도 그 이름이 너무 과격하다고 비난해. 이런 이름이면 반동으로 보일지도 몰라. 반동으로 보일지도 몰라. 농담 같지만
농담 같지만 크라이는 슬퍼져. 동력이 사라졌어. 그냥 놔줄 줄 알았는데 2초 후에 다들 그 이름과 심볼이 좋다고 해. 어쩔 수 없어.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그렇게 사냥꾼들의 황금시대가 스트레인지 그리프로 열리게 됐어.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와 티노는 어제 그 새 친구와 다시 논의해. 그렉은 여전히 그레그가 길드장이란 걸 믿지 못해. 천변만화 8급의 주인공이 그녀도 동료들에게 우리 길드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겠네 라고 해. 그래서 말을 잘 들어. 크라이를 당황하게 해. 천변만화는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리더가 된 후 그의 2번째 이름이야. 길드 관리자가 나서서 뛰어난 사냥꾼들에게 칭호를 수여할 거야. 그들의 명성과 업적을 기반으로 그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사냥꾼들에게는 이게 자부심의 상징이야. 누구나 꿈꾸는 영광. 루스루스는 그 애가 8급이라고 믿지 않아. 보기엔 약해 보이니까 꽃잎처럼. 경도에서 가장 강하다고 불리는 자가 이렇게 보잘것없을 리 없어. 티노는 이 녀석이 눈이 멀었단 생각에 안타까워. 방주의 강력함을 못 보는 게. 이 녀석을 우물안개구리 취급하며 그 이후로 이 녀석과 함께 팀을 못 짜겠다고 빠지네. 그 언니는 허풍쟁이들 정말 싫어해. 크라이도 그중 하나라서 가슴이 아파. 그 애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떠들어서 스트레인지 그리프 스트레인지 그리브의 명성까지 더해지며 이제 모두 크라이를 경도의 최강자로 여겨. 대략 임무는 전에 이미 설명했어. 그 애 집 자매를 도와주러 세 사람을 부탁할게. 르부스 알보에스는 그 애를 약하다고 거절해. 자신보다 보잘것없는 말 따르기 싫잖아. 그렉 형도 말리네. 방주에게 쫓겨나면 사냥꾼 인생 끝이야. 이런 녀석들 신경 안 쓰고 나머지 2사람만 부탁할게. 루다는 당연히 동의해. 흰 늑대 동굴에 가고 싶으니까. 이건 기회야. 그 청년이 집에 머무르라고 하자. 크라이가 거래를 치고 티노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해. 아니면 다른 사람 초대해도 돼. 그 언니는 귀여운 표정으로 방주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애는 안 해. 커플이 떠나자. 제이비가 도전장을 내밀어 지면 친구가 되자고 해. 하지만 상대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교훈을 주기로 하고 새 팀의 리더 티노를 내보내. 실은 그 애가 말 안 해도 그 애가 할 거야. 그 언니는 허풍쟁이 싫어해. 게다가 크라이에게 무례하니까. 그 후 모두 훈련실로 가서 싸우러 가. 그 여동생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몸이 유연해. 다양한 자세를 자랑하는데 정말 대단해. 그 나쁜 놈은 반지 때문에 아직 화가 나서 이건 복수야. 그 애를 이기면 내 차례라고 선언하지만 그럴 일 없을 거야. 이 멍청한 녀석에게 티노도 4급이라고 알려주자. 거의 5급에 가깝단 걸. 그 애는 방주에 비하면 새우 같은데 그래도 르부스를 쉽게 이길 수 있어. 상처 입히지 않게 맨손으로 바꿔. 루다와 그렉은 도둑처럼 싸우는 그 애가 검객과 맨손으로 싸우는 게 한 손으로 싸우는 격이라고 생각해. 보통이면 상대가 이길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둑 직업이지만 티노는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최강팀에서 훈련받아서 경험과 실력이 월등해. 문제는 저 연호검에 있어. 르부스가 이걸 잘 다루면 그 애가 어려울 텐데. 이 녀석은 무기를 거부해. 여자와 동급으로 싸우면서 검을 쓰면 남자답지 않다고. 이 녀석이 이렇게 바보 같으면 구할 수 없어. 검객이 검 없이면 그냥 폐허야. 2손으로. 티노는 이 싸움 후 방주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지만 그 애는 안 해. 그 언니는 고집 피우며 꼭 가겠다고 해서 그 애가 마지못해 동의하고 싸움을 시작해. 눈 깜짝할 사이에 르부스가 갑자기 접근당해. 2초도 안 돼서 정면으로 발차기를 맞아. 지난번처럼. 그 여동생은 이렇게 보여주니 기분 좋고 이게 적당한 벌이라고. 하지만 르부스는 아직 안 쓰러지고 일어나. 분명 도둑의 움직임이 검객보다 훨씬 빠르단 걸. 티노는 상대의 목을 조여 숨을 못 쉬게 해서 방주를 모독한 걸 깨우치게 해. 그 2사람은 이 광경 보니 안타까워. 같이 4급인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나. 곧 싸움의 결과가 나와 그 여자가 기뻐하며 크라이 덕분에 성장했다고. 비록 그 애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두보스는 패배해서 창피해. 어렸을 때 마을의 최강 소년이었단 걸 떠올려. 어릴 적부터 검을 들고 사냥꾼이 되길 꿈꿔 팀을 만들어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패배해. 티노는 상대가 아직 싸우고 싶어하니 검을 줄 기회를 줘. 그 녀석은 여전히 안 쓰고 만약 진짜 싸움이라면 이미 죽었을 텐데 거기서 꿈꾸네. 이 청년의 과거 크라이는 잘 알아. 팀원과의 실력 차이 때문에 떠난 거지, 맞지? 주부는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자. 그 애는 나도 그랬다고 장난치며. 하지만 난 팀원을 버리지 않았어. 정확히 말해. 나를 버린 건 아니야. 듣고 나니 그 사람들은 천변만화라는 별명의 공포를 느껴.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멤버들은 괴물인데 그 팀을 버릴 수 있단 건 이 사람이 더 강하단 뜻이야. 타인에게 크라이는 유령처럼 예측 불가능해. 연옥검을 보자 눈에 거슬려 가볍게 찾아 검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퍼지며 주인이 충격받아. 심지어 그 애 자신도 이렇게 펼친 적 없어. 한눈에 보니 좋은 보물이야.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능력으로. 지금에야 루스는 이 앞에 사람이 괴물임을 깨달아. 이 세계의 핵심 물질에 대해 잠깐 말하자면 그건 만화야. 어디에나 있고 보물전당은 이 물질이 가장 많아. 그 힘은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이야.
티노팀이 가는 흰 늑대 동굴도 보물전당이야. 은월늑대의 서식지지만 과도한 사냥으로 멸종됐어. 지금은 피 묻은 늑대가 지배해. 정말 무서운 곳인데 그 나쁜 놈이 사람을 보내네. 에바 이바는 어이없어. 그 애는 그냥 3급 보물 전당이라고 생각해. 문제가 생겨도 작은 티노가 감당할 테니까. 게다가 루스의 정보는 어제 이 친구가 제공했어. 하지만 크라이는 그 녀석이 팀을 떠난 이유를 알아냈어. 에바가 그 청년의 보물에 대해 묻자 그 애는 연옥검이라고 알려줘. 그 애 눈에는 이게 순종적인 거라 잘 알면 쓸 수 있어. 크라이는 보물 전문가라서 당연히 조종할 수 있지. 심지어 검을 아는 녀석도 조금 불을 뿜을 수 있단 말이야. 최근에 반지 모양 보물을 잔뜩 사서 에바는 할 말이 없어. 이 물건들은 크라이에게 정말 신비로워. 그 애에게 연옥검을 사서 놀아볼까 물으니 그 언니는 거절하며 돈 낭비 말라고. 그 애 창고에 쓸모없는 보물이 쌓여 있지만 나한테는 각자 독특한 매력이 있으니까. 스트레인지 그리프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에바는 자제하라고 조언해. 놀기만 하면서도 망가지고 빚까지 져서.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수익은 공평하게 팀원들에게 나누는데 크라이가 친구들 덕에 꽤 받네. 잠시 후 그 청년이 지인에게 보물을 충전해달라고 해. 이 일도 꽤 힘들어. 다행히 그 친구가 여유로워서 게다가 그들의 방주는 모두를 잘 대하니까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워. 듣고 나니 그 애는 부끄러워져. 그 일을 하는 건 에바지. 그 형도 방주에게 최근 위험한 사건을 말해. 몇 마리 팬텀이 빠져나와 상단을 쓸어버렸어. 팀에 상급 3명이 있었는데도 죽었으니 그 괴물은 적어도 N급 이상이야. 그 괴물의 모습은 흰 늑대 동굴 근처의 늑대야. 듣자마자 크라이는 깜짝 놀라. 티노팀이 그걸 만난다면 끝장이야. 자기 달래며 아마 문제 없을 거라고. 그때 그 형이 계속 말해. 흰 늑대 동굴 관련 임무 등급이 바뀌었어. 전에 5급 팀이 갔는데 실종됐어. 그냥 생각만 해봐. 이제 그 여동생은 망했어. 임무를 확인하니 실종된 사람들과 이름이 겹쳐. 티노의 임무는 5급 사냥꾼 구출인데 본인 4급이야. 정말 미친 짓이야. 두 사람은 방주가 티노팀을 보냈다고 듣고 창백해져. 이러다 실종자 찾기 임무가 더 생기겠네. 크라이는 외부 사냥꾼 3명도 더 있다고. 상황이 더 나빠져. 5급 팀인 황금 드래곤이 죽었는데 이 임시팀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은 스트레인지 그리프 멤버가 최강이 되는 비밀이라고 생각해. 크라이는 불길한 걸 느끼고 바로 도망쳐. 저쪽에서 젊은 친구들은 모른 채 죽음으로 달려가. 그들은 감시당하는 걸 느껴. 전에 4명이 길드에 유언을 썼어. 티노는 이 임무가 실제 등급을 초과한다고 알기에 모두 유언을 쓰라고 했어. 그 언니는 모든 게 크라이의 계획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이 임시팀도 그럴 거야. 듣고 나니 나머지 3명도 믿지만 진짜는 아니야. 그 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야.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도망치지만 스트레인지 그리프 멤버에게 훈련받은 티노는 달라. 그 언니는 한계를 넘기고 싶어. 이제 그 애는 직접 구하러 가야 해. 빨리 가면 그들을 보물전당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이 녀석에게 맡겨. 저쪽 팀은 완전 무장한 강력한 팬텀과 마주쳐. 티노는 준비했지만 이 임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크라이 쪽은 필요한 보물을 준비 중이야. 구하려면. 힘이 없으면 수많은 보물 무기를 동원해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려. 에바가 친구를 본 에바가 완전 무장한 친구를 보고 물었어. 이 여자에게는 숨길 수 없어서 조금 걱정스러웠어. 공격형 보물 무기들은 만화가 다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어. 대신 더 무시무시한 걸 준비했어. 최후의 수단으로. 그 애는 음속으로 날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 순간 티노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가. 제발 제때 도착하기를. 갑자기 에바가 그 보물 무기를 떠올렸어. 예전에 사용자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지? 이건 결함 제품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서 조심하지 않으면 벽에 처박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크라이가 괜찮을지 걱정되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안 좋아 보이네. 스트레인지 그리프 영웅팀이 주디아 수도에서 활동한 지 겨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봐. 신병이지만 엄청난 힘으로 나무 무기만으로도 4급 괴물을 해치웠어. 다른 사냥꾼들은 의심해. 어린애들이 사이클롭스를 이길 리 없어. 소년들을 비웃다가 소녀들이 그 물건을 가져오니 팬텀의 한눈이 그 아저씨를 겁주네. 크라이도 이 소녀에게 화가 나 가져오지 말랬잖아. 현재로 돌아와 기갑 늑대와 싸운 임시팀이 이겼어. 힘들었지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루다는 가장 피곤해. 이렇게 오래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늑대는 정말 강했지만 우리 숫자가 유리했어. 그렉 형도 제이버스에게 왜 검의 불을 넣어 베지 않았냐고 물어. 그 애는 연옥검이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그리고 내가 그 에너지를 썼으니 다시 충전 못해서 맨손으로 쳤어. 그 친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퇴각하자고. 그 형도 동의해. 정보가 틀렸으니까. 이대로면 구할 대상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 티노는 거절해. 아직 보물전당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렉은 그 안으로 가면 방금 전처럼 만나면 끝장이야. 그 여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방주를 믿고 결정해. 원래 목적은 시체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 구하는 거야. 그 애 눈에는 크라이가 8급 신처럼 판단이 절대 틀리지 않아. 연옥검이 만화가 떨어진 것도 그 애 시험일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머지 3명은 티노를 따라 흰 늑대 동굴로 들어가. 거기서 피 묻은 늑대 무리를 만나 각자 무기를 들고 총까지 쓰네. 분명 방금 전 녀석만 강해진 게 아니야. 흰 늑대 동굴은 은월의 거대한 크기를 위해 만들어졌어. 빨간 늑대들은 이 안에서 제한받아. 목표는 최대한 빨리 안으로 들어가 지형의 이점을 차지하는 거야. 제이봇은 혈기로 길을 열어 총 든 녀석부터 없애려 해. 아직 안 하자 티노가 머리 나쁘다고 야단쳐 그럴 바엔 자살하는 셈이야. 임시 리더로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 이번엔 내 지시를 따르라고. 그 애는 방주가 기대하니 임무를 완수하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거야.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야. 속도면 나와 루다가 빠르니 유인할게. 그동안 나머지 2명은 활과 총 든 녀석을 나눠 공격해. 크라이 쪽은 여전히 고속으로 날아가 멈추지 못해. 여전히 고속으로 날아가. 적어도 티노가 살아있기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방패로 써도 돼. 저쪽 전투가 시작됐어. 보물전당 안의 좁은 공간이 4명에게 유리해. 팬텀은 강하고 튼튼하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멤버들 간의 완벽한 협력에서 나와. 멤버들 간의 완벽한 협력에서 나와. 그럴수록 더욱 조화롭게 싸울 수 있어.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빛나 모든 적을 물리치며 기쁨을 느꼈어. 크라이는 깨달았어. 이 4명의 팀이 강력한 괴물들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적들은 협력조차 모르니까. 다른 괴물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걱정 없이 자신감 넘쳤어. 임시팀이지만 각자 빛나는 실력을 발휘하며 임무를 완벽히 해냈어. 제이비는 말은 거칠어도 실제로 강해. 거미 힘을 깨우지 않고도 혼자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어. 적을 쓰러뜨릴 수 있어. 그렉은 풍부한 경험과 사람 대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해. 루다는 특별한 활약은 없지만 탐색 능력이 뛰어난 도둑으로 덕분에 티노는 싸움에 집중할 수 있었어. 이제 크라이의 모든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크라이의 모든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그건 그녀의 생각일 뿐. 실제로 크라이가 아는 건 별로 없어. 싸우다 보니 그녀는 방주를 신처럼 떠올리며 자부심을 느꼈어. 제이비는 강력한 동료들과 함께하며 과거를 떠올렸어. 그는 너무 자만심에 빠져 동료들의 감정을 무시했어. 노력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성장하기 위해 그는 떠나기로 선택했어. 당시엔 화가 났지만 이제 돌아보니 정말 잘못됐어. 동등한 동료들과 함께하니 그의 가슴이 벅차올라. 전투 능력이 높아지며 마지막 적을 쓰러뜨렸어. 피곤하지만 그 느낌이 정말 짜릿해. 잠시 쉬고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어. 이 방은 너무 넓어서 모두가 걱정됐어. 티노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단 걸 느꼈어. 그건 보스일 거야. 방주의 임무처럼 항상 강력한 적들이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 형은 조금 두려워하며 물었어. 이제 물러날까? 티노는 여기까지 왔는데 다치지 않았으니 보스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 그녀는 조언했어. 안전한 임무만 하면 성장하지 않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강해져. 그 말에 그는 과거 레벨 4 사냥꾼 팀을 떠올렸어.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았어. 동료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봐서. 이번에 방주 길드로 온 건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야. 과거를 잊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티노는 크라이가 이걸 알아봤기 때문에 그를 팀에 넣은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그 새로 온 사람처럼 평범한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 크라이가 원하는 건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다시 한번 티노는 그를 신처럼 여겼어.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 처음엔 멤버를 무작정 뽑은 줄 알았지만 티노의 말에 설득됐어. 티노에게 그 형은 절대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게 계획된 거라고. 루다는 왜 자신을 이 팀에 넣었는지 물었어. 잠시 살펴보더니 티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 가슴이 크기 때문에 그 형이 선택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들의 자신감에 따라갔어. 백늑대 동굴 밖에서 크라이는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보이지 않았어. 자신이 늦었나 걱정됐어. 더 중요한 건 이 빌어먹을 보물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만든 놈을 욕하며 그는 보물전당으로 직진했어. 보물 덕분에 벽에 부딪혀도 무사하지만 문제는 멈추지 않는 거야. 문제는 멈추지 않는 거야. 티노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다 거대한 몸의 보스를 만났어. 한 번 내려 찍는 게 지진처럼 느껴졌어. 다행히 피했지만 그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피할 순 없어. 한눈에 봐도 이 보스는 다른 놈들처럼 모자를 쓰지 않았어. 방주의 1000번 시련으로 여기며 꼭 이겨내기로 했어. 동료들이 시간을 끌어주니 제이비는 믿음으로 달려들었어. 공격을 막았지만 그 무게가 산처럼 느껴졌어. 보스의 몸은 너무 단단해. 그렉이 온 힘을 다해도 소용없고 날아가 버렸어. 티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달려들며 모든 공격을 피했어. 그 모습에 루다는 감탄하며 따라하고 싶었어. 가장 나이 든 형만이 괴물에게 검을 부러지게 당했어. 기회를 잡고 티노가 발로 찾아 반격당했어. 상처 입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거물 보스의 머리에 꽂아 힘든 전투를 끝냈어. 다행히 영약을 가지고 있어서 피를 멈추고 상처를 치료했어. 그렉은 깜짝 놀랐지만 검을 부러뜨린 후에도 다들 살아서 기뻤어. 리더는 괴물의 검을 그 형에게 주며 잃어버린 무기를 보상했어. 이제 갇힌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방금은 시작일 뿐 2층의 보스는 무리야. 그들은 완벽히 무장하고 있어. 티노는 이제 포기하고 싶었어. 방주의 임무가 너무 어려워. 다친 다리에도 그녀는 오른쪽 좁은 길로 달려갔어. 그곳이라면 그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안전할 거야. 불행히도 그 생각을 일근검든 놈이 길을 막았어. 그들은 정말 영리하고 협력해. 두 남자가 큰 결심으로 막아주며 루다와 티노를 먼저 보냈어. 그녀는 겨우 하루 함께 했지만 아무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 티노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 생각하며 크라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모두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녀는 그들의 약점 눈을 노리기로 했어. 그 말에 제이비는 다시 앞으로 나서 거미 공격을 막았어. 그 무게가 더 크고 백늑대가 도끼를 들었어. 그 형은 한 번 베고도 쓰러질 뻔했어. 루다는 그 자리를 대신하며 눈에 송곳을 던졌어. 티노는 어제 크라이에게 배운 반지를 사용해 목표를 조준했어. 그 덕분에 백늑대의 검은 부서졌고 화가 치밀었어. 제이비는 기회를 보고 달려들었지만 티노가 막았어. 결국 그놈에게 얻어맞아 생사가 오락가락했어. 그는 구할 수 없지만 사과했어. 하지만 티노는 책임을 자청했어. 이제 세 놈이 진지하게 나서 모두를 끝내려 했어. 모두를 끝내려 했어. 하지만 다행히 크라이가 나라와 괴물들의 얼굴에 직격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 크라이가 자신을 찾으러 온 걸 보고 티노는 기뻐서 미소 지었어. 적들의 포위 속에서 그는 이 팬텀 놈들이 어디서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졌어. 협박당하니 백늑대가 검을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 크라이의 몸엔 많은 보물이 보호하고 있으니 17번은 버틸 수 있어. 그 개같은 놈은 자신의 공격이 튕겨나가자 깜짝 놀랐어. 크라이가 멋진 모드로 전한 보물의 힘을 깨우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레벨 8 사냥꾼의 능력이야. 크라이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니 연기를 계속했어. 놀랍게도 그 공격 후 검든 늑대는 멀쩡했고 크라이 자신도 당황했어. 실제로 아직 깨지 않았어? 방금은 그냥 보여주기였어. 활과 총 든 놈들을 보니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구출 먼저 하자고 생각했어. 네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가면 행복할 거야. 갑자기 크라이가 목에 보물을 풀자 괴물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않았어. 그는 하늘로 던지며 폭발을 일으키고 연기를 만들어 티노가 동료들을 데려가게 했어. 제이비는 티노가 느리게 가자 재촉했지만 루다가 꾸짖었어. 크라이가 마지막으로 보호하기 위해 따라오고 있다고. 실제로는 너무 피곤해서 마지막에 가는 거였어. 방주가 다시 구해주니 동생은 행복해하며 그 악당들에게서 구해준 그날을 떠올렸어. 그녀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느꼈어. 도망친 후 모두가 티노가 목숨을 걸어 지켰다고 말했어. 그녀는 수줍게 크라이의 칭찬을 받았어. 티노가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어. 그녀는 아파서 다리를 내밀며 크라이에게 치료를 부탁했어. 평소에 치유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 회복시켰어. 그렉은 그 괴물들을 크라이가 다 물리쳤는지 물었어. 그는 아직 아니라고.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어. 일단 모두가 방주의 지시에 따랐지만 그는 길을 모르고 있단 걸 모르고 크라이가 보물을 처음 배울 때 친구들은 흥미로워했어. 크라이는 웃으며 그냥 사모은 거라고 말했어. 리는 팀에서 가장 활발해서 크라이에게 자신을 위한 보물을 주길 바랐어. 그는 동의하며 다음에 선물하겠다고 했어. 크라이의 동생은 그의 열정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걸 보고 기뻐했어. 시치가 멋진 가방을 보고 물었어. 크라이가 설명했어. 마법 가방으로 공간이 더 커. 듣고 나니 그녀도 좋아했어. 이게 비싸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싸고 초콜릿만 넣을 수 있어. 듣고 나니 모두가 이 보물이 별로라고 생각했어. 리는 예쁜 반지를 보고 끼워봤어. 그런데 균형이 뒤집혀서 쓰러졌어. 일어나자마자 또 넘어? 리는 아파서 울었어. 끼면 균형감이 사라지니까 넘어진 거야. 그녀는 크라이와 비교하며 슬펐어. 하지만 그는 그녀가 강하다고 칭찬했어. 빛나는 붉은 검을 발견했어. 자신에게 딱 맞아. 그런데 이 검은 저주받았어. 잡으면 이성을 잃고 마구배. 다행히 안이 막아서 그쳤어. 그 녀석은 친구들에게 칭찬을 했어. 검을 잡으면 미치지만 그 모습이 평소와 조금 다를 뿐이니 정말 대단해. 현실로 돌아와 크라이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어. 이 미궁은 복잡한 교차로로 가득해. 그는 길을 전혀 모르니 얼마나 왔는지 모를까. 모든 게 똑같아서 구분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방주와 앞장서지 않았어. 그는 왜 티노와 루다가 길을 찾지 않는지 궁금했어. 그녀가 위험에 빠진 걸 미워하나 생각했어. 누구든 화날 만해. 그래서 그녀에게 사과할까 생각했어. 그 후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 티노는 방주의 생각을 읽으라고 했어. 이건 훈련이야. 크라이가 갇힌 사람을 구하러 온 거라고 말했어. 듣고 나니 그는 깜짝 놀랐어. 그녀가 오해한 거야. 티노는 백늑대 동굴 지도를 봐서 위치를 알았어. 돌아가려면 방금 보스방을 지나야 해. 듣고 나니 모두가 깨달았어. 크라이는 무의식적으로 걸으며 운명에 맡겼어. 루다는 방주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 크라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 그랬더니 바로 실종자들을 만났어. 모두 감동했어. 어떻게 방주가 그들을 찾았는지.
티노는 모든 게 크라이의 계획이라고 자랑했어. 그는 상황을 모르다가 아, 이들은 구할 사냥꾼들이구나 생각했어. 모두 살아있지만 지쳐 있었어. 각각 회복무력을 주며 리더가 감사를 전했어. 동생은 그들이 크라이 덕분에 여기 왔단 걸 말했어. 그는 우연일 뿐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했어. 티노가 과장되게 말했기 때문에 무약을 마시니 상처는 나았지만 며칠 굶어서 힘이 없었어. 크라이가 초콜릿 가방을 꺼내 모두에게 주며 초대했어. 이게 또 한 번 인상적이었어. 크라이가 이런 걸 준비한 거라고. 티노는 크라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더 사랑했어. 그의 무능한 팀을 구하고 상황에서 유머를 더해 긴장을 풀어주니까. 티노가 가장 많이 먹으니 이렇게 통통한 게 다 크라이 덕분이야. 그렉은 레베로 팀이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다바오가 자신의 팀이 그 무시무시한 팬텀 앞에서 심장이 쿵쾅대며 충격받았다고 말했어. 줍은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들은 다 레벨 5인데 내 마리에 가면 쓴 늑대는 쉽게 이겨야 할 텐데 이제야 그 수수께끼가 풀렸어. 그 늑대무리는 보스가 아니라 그냥 부하일 뿐이야. 그들은 한 마리에게 당했어. 그 가면 쓴 자는 원한의 화신으로 이곳처럼 어두운 데서 더욱 강력해져. 그는 그 괴물이 실버문의 저주로 이 보물 전당에 남겨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마수들의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죽을수록 더 강해져. 지금에야 폭발해서 이런 혼란을 만들어냈어. 크라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됐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 레베로 팀은 모두 자신들의 전투 실력을 믿고 있었어. 하지만 그 팬텀 앞에서는 그냥 파리처럼 약해. 힘의 차이가 너무 커. 그들은 그 인간형 괴물이 청검 크라이만큼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크라이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청검은 정말 강력한 녀석이니까. 그가 알면 이미 여기 와서 처부수러 왔을 텐데 지금 그는 수도에서 가장 강한 천재검사가 됐어. 검성에게 정통검수를 배운 사람. 모든 기술의 기반으로 삼아. 그걸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검 기술을 완성시켰어. 원한의 화신도 강하지만 그에 비하면 그냥 개미처럼 약해. 문제는 그 녀석이 여기 없다는 거야. 티노는 먹히지 않을 거야. 아직 레벨 4라서. 크라이는 그냥 악당이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기로 했어. 이미 지원을 불렀으니까. 다바오가 계속 말했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 괴물이 그냥 장난친 거라서. 하지만 이번에 만나면 확실히 죽일 거야. 루다가 너무 무서워서 길드장에게 물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야. 그 녀석이 임무를 티노에게 넘겼어.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냥 쓰레기야. 어떻게 그분들의 리더십을 넘을 수 있지? 그는 정신 연결 기술을 써서 그녀가 이걸 배움으로 경험을 쌓길 원했어. 만약 너무 어렵다면 내가 나서줄게. 그 말을 듣고 티노는 자신감을 되찾았어. 가장 짧은 길로 탈출하기로. 그녀의 다리는 덜 아프고 이제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어. 크라이는 당부했어. 너무 빨리 가지 마. 아직 부상자들이 많고 더 중요한 건 빨리 가면 내가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나중에 거의 나갈 때 모두 기뻐했어. 저쪽 팀의 형님도 방패가 되고 싶어 했어. 만약 그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면 티노는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 길드장이 있으니까 누굴 버릴 수 없어. 크라이는 그녀의 그 멋진 홍보에 그냥 손들었어. 만약 정말 만나면 나는 티노만 안고 도망칠 수 있을 뿐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하자. 그는 모두를 진정시켰어. 말이 끝나자마자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생사전투의 시작을 알렸어. 현재 크라이에게는 5번의 죽음이 남았지만 6번째는 아마 로그아웃일 거야. 다른 아이템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 더 나쁜 건 가장 중요한 게 보이지 않아. 티노는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 비록 약하지만 매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어. 그는 망토를 타고 날아가 괴물과 필사적으로 싸울 생각이었어. 그럴 수 있으면 잠시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원한이 나타나자 모두 공포에 얼어붙었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 그런데 그건 알아차리지 못했어. 티노는 그걸 보고 급히 매네 등 뒤로 숨었어. 왜냐면 그 작은 건 바로 그녀의 스승이었으니까. 크라이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했어. 그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는 당연히 그 길이라고 알았지만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 그 불쌍한 팬텀은 마치 용처럼 다가오다 뒤에서 온 작은 걸로 인해 폭발하며 거의 죽을 뻔했어. 가장 강한 팀의 상징인 해골처럼 리는 지금 2번째 괴물처럼 보였어. 그녀는 다가오며 그 무용한 작은 걸 크라이의 등 뒤에서 물었어. 그리고 리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덜 무서워하게 했어. 그는 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 그녀가 모욕을 느꼈어. 게다가 그녀의 소중한 사람이 맨인데다가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서 이들이 스트레인지 그리프트의 멤버를 모르는 걸로 여겼어.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수모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제자에 대해 부끄러워했어. 그녀는 크라이의 만류를 무시하고 뒤로 가서 티노를 세게 꾸짖었어. 줍은 임시 리더가 괴롭힘을 당하자 나섰지만 결과는 거의 로그아웃 될 뻔했어. 다른 애들은 그 장면을 보며 번개 맞은 듯 충격받았어. 너무 빨라서.
리는 제자를 가르치다 방해를 받자 화가 치밀었어. 그녀는 그 작은 걸 보며 물었어. 너 그렇게 무용하니? 어떻게 이런 약한 제자를 키웠지? 아니면 연습이 부족한 걸까? 요즘 게으른가 봐. 티노는 개처럼 불려도 대꾸 못했어. 맞을 게 뻔하니까. 리는 말했어. 너 언제부터 스승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자극해서 연기처럼 만들었어. 티노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냥 크라이만 고생시킬 테니까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크라이만 고생시킬 테니까. 그 불쌍한 소녀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 매는 그걸 보고 나서서 말했어. 티노는 내가 준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는 법을 알아. 그래서 그녀를 기분 좋게 했어. 그녀는 너무 강해서 매는 억제했어. 그래서 공격할 때 적당히 멈춰 피해를 주려. 돌아보니 알비가 너무 불쌍해. 이 상태면 10개 뼈는 부러졌을 거야. 괴물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몸을 강화했어. 리의 화는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머리를 식혔어. 그렇게 괴물들이 연속으로 총알을 쏘았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녀는 여유롭게 수천 발을 배열할 시간까지 있었어. 다른 사냥꾼들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제자에게 물었어. 이런 약한 무기에 겁먹었니? 그녀가 너무 무용하다고 느꼈어. 자신의 힘으로 리는 괴물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부수며 내려쳤어. 그 벌레는 검을 찔렀지만 두 손가락으로 막혔어. 그렇게 맥없이 두들겨 맞았어. 사냥꾼계에서 가장 강한 자 앞에서. 티노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 그녀에게 기대가 컸으니까. 언제쯤 스승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어. 그리고 크라이의 예상처럼 그 팬텀은 리에게 가려운 정도도 안 돼. 이 코미디 듀오는 계속 싸우며 서로가 가장 강한 자로 남아. 괴물이 완전히 무너지자 리는 진정됐어. 그녀는 놀라운 속도를 가졌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령이라는 별명이야. 저령이라는 별명으로. 그녀도 늘 하듯 크라이를 안아 맨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어. 몇 날 후 루스는 회복되고 청년 옷검을 천변만화에게 선물로 주며 장난감을 만들었어. 그는 아직 너무 약해서 이 무기의 능력을 다 못 쓰니까 예팀과 함께 다시 훈련하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응원하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어. 그 녀석은 목표를 세웠어. 나중에는 맨손으로 저령처럼 싸우겠다고. 티노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졌어. 세상에 그런 건 스승만 할 수 있으니까. 이유는 많지만 특히 그 팀의 최고 멋진 가면 때문이야. 이건 크라이가 만들었지만 실수로 눈과 코 구멍을 뚫지 않았어. 악마 같은 친구들은 그걸 재미있어 했어.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싸우면 더 강해질지도 모르니까. 그게 그들이 지금 괴물처럼 된 이유야. 보지 않아도 싸울 수 있으니까. 한 해반 전, 시치가 매우 위험한 슬림인 리무르를 크라이에게 맡겼어. 그녀는 리더를 완전히 신뢰했어. 간단히 소개하면 그녀는 위대한 연금술사야. 시치가 자신을 2위라고 하면 아무도 1위를 주장 못할 테니까. 그녀는 리처럼 조금 이상하지만 맨을 정말 소중히 여겨. 지금 그녀는 제국의 기관에서 일하고 스타의 두뇌야. 그들은 최고의 연금술사로 여겨지니까 시치는 최적화라는 칭호를 받았어. 모든 성과는 그녀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에서 나와. 그래서 가끔 크라이는 위험한 것들을 장난감처럼 받았어. 그녀가 만든 슬림은 수도를 쉽게 파괴할 수 있어. 그래서 시치는 리더에게 당부했어. 절대 열지 마. 듣고 크라이는 조금 무서웠지만 맡겼으니까. 리무르를 돌봐야 해. 지금 그 녀석은 기적처럼 슬림을 놓친 모양이야. 언제 그런 건지 모르게. 방 안을 둘러봐도 리무르가 안 보이니까 매는 걱정됐어. 만약 그게 미쳐 날뛰면 수도가 날아갈 테니까. 백랑동굴에서 전날일처럼 그는 병을 살짝 열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 아니었으면 그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썼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금고에 숨겼어. 슬림이 빠질 리 없는데. 크라이는 처음부터 안에 뭐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어.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신경 끊기로. 이건 자기 위로일 뿐이야. 만약 정말 빠졌으면 끝장이니까. 장면이 바뀌어 백랑동굴에서 일하는 사냥꾼들로. 그들은 꽤 강하니까 전 티노팀이 마주친 괴물들의 문제 없어. 보물전당의 이상한 사건 조사는 국가에 매우 중요해. 게다가 천변만화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직 찾지 못한 게 있을 거야. 크라이는 꿈에서 깨어났어. 슬림이 빠진 게 걱정돼서. 바로 에바가 왔으니까 아침 인사를 하며. 지금은 이미 밤이 됐어. 그녀는 맨에게 백랑동굴 사건을 관리회의에 보고하라고 재촉했어. 그는 게으른데 티노가 팀을 이끌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 그 애는 리와 함께 지옥에 있으니까. 듣고 그는 조금 걱정됐어. 수도에 변화가 있는지 물었어. 에바는 불길함을 느꼈어.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왜냐면 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터지니까. 크라이는 무죄처럼 말했어. 티노를 보러 갈게라며 떠났어.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길드장을 완전히 신뢰했어. 비록 코미디를 하긴 하지만 크라이의 모든 예측은 맞았어. 지진 같은 재난부터 보물전당의 이상한 일, 제국의 귀족 충돌까지. 한두 번이면 운일 수 있지만 매번 맞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서 에바는 수도에 변화가 올 거라고 의심했어. 그 후에 길드장은 내려가서 많은 사냥꾼들이 훈련을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 보통은 그냥 들어가지만 오늘은 리가 거기 있으니까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어. 만약 다가가면 로그아웃 될 테니까. 스벤도 그 친구에게 저령에게 쉬라고 부탁했어. 그래야 그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청년도 아주 강해. 레벨 6 사냥꾼으로 인증됐어. 크림은 책임을 피했어. 나는 요괴 퇴치꾼이 아니라고.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었어. 안과 루시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를 막을 수 없어. 리가 맨과 함께 온 이유를 물었어. 백랑동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충분히 강한 보스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애는 지루해서 나를 따라왔어. 최근에 레벨 8 보물전당에서 임무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저령이 티노를 끌어내 훈련시키는 거야. 그는 크림에게 조언했어. 빨리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그 귀여운 여동생을 잃을 테니까. 예상대로 리는 제자를 완전히 눌렀어. 움직이지 못하게.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직 숨쉬고 있어. 리가 마무리하려 하자 맨이 막았어. 저령에게 티노는 매우 재능 있어. 그녀는 그 애를 높이 평가해서 그녀를 넘어설 수 있게 단련시키고 싶어. 크림도 말했어. 오늘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그 애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보통 리는 누구의 조언도 안 들어. 하지만 그 녀석이라면 다르지. 기꺼이 동의했어. 그리고 그가 놀러 다니더라도 좋대. 티노는 그때 깨어나 스승의 다리를 잡았어. 화려하게. 그녀는 스승의 가면을 쓰고 싸우는 연습을 했어. 이게 모든 감각을 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크림은 그걸 보고 어쩔 수 없었어. 리는 방금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자매는 계속 싸웠어. 지금처럼 좋은 흐름인데 멈추면 아까워. 그 청년은 나가며 말했어. 내가 말렸지만 안 들었어. 모두에게 오늘 훈련을 쉬라고 했어. 새는 상황을 이해했어. 게다가 티노가 강해지면 그들에게도 좋을 테니까. 나중에 서로 연습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길이 막혔다는 걸 맨에게 알려줬어. 팬텀들이 너무 많아서. 조사는 아직 결과가 없어. 하지만 몇 그룹의 기사가 갔는데 다 쓰러졌어. 전에 백랑동굴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 사건까지. 크림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해. 그래서 그 늙은 수호자가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분명 이 일 때문일 거야. 현재 아크는 길드에 없어. 길드장인 민우가 직접 해결해야 해.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해.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르지. 정말로 그 젊은이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거야. 맨은 일단 시간을 끌어보려 해. 아크가 돌아올 때까지. 그 늙은 수호자에게 잡혀서 전에처럼 임무를 수행하러 가면 피곤할 테니까. 스벤은 길드장이 너무 여유로워 보여 장난스럽게 말해. 그건 당연한 거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까. 갑자기 그 젊은이가 스벤의 흑금 십자단을 이용해 모든 걸 대신 맡기고 싶어졌어. 그들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그 수호자에게 넘겼지. 길드 관리자에게 바쁘다고 보고해야 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젊은이의 부하들은 길드장에 불만이 쌓여. 평소에 그 녀석이 뭘 하는지 궁금해. 다른 멤버들이 보물을 찾는 동안 크림은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야. 바로 그게 형님은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그게 바로 최강팀의 방식이야. 어린 동생아, 겉모습에 속지 마. 넌 새로 왔으니까 모를 테지만 여기 강자들의 눈에 크림은 괴물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크림과 관련된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장면이 길드 관리자에게 넘어가. 백랑굴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정보가 아직 부족해. 보물전당에 이상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어. 만약 인간 때문이라면 이 일은 정말 심각해. 그래서 그분은 크림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그 녀석이 이상을 눈치챘을 테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니보물 전당에 거의 가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전에 직접 날아가서 확인했으니까. 장면이 어떤 세력으로 넘어가. 그들은 제국의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 늙은 지도자는 민우 같은 고급 사냥꾼이 직접 온 줄 몰랐어. 부하들은 이곳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천변 만화의 힘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거지. 이놈들은 스스로를 아카사 마법 협회라고 해. 그들은 지하에 거대한 에너지를 조작해 보물전당을 변화시키고 있어. 그걸 저장해서 새로운 보물전당을 만들려는 거야. 그 늙은이의 목표는 이 연구로 자유롭게 다양한 보물전당을 창조하는 거지. 하지만 지금 발각되면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테니까. 그 편에는 소피아라는 강력한 자가 있어. 지금 여행 중이지만 그 늙은이가 불러서 연구기지를 사냥꾼들로부터 지키러 오고 있어. 모두 그 인물의 능력을 믿고 있어. 그 애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깨어나 보니 뭔가 이상한 게 그날 밤. 크림은 리무루가 도시를 파괴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 깨어났어. 뭔가 이상한 게 리 옆에 자고 있었어. 그 젊은이가 땀을 흘리며 보니 리가 몰래 들어와 함께 자는 게 자주 일어나는 일 같아서 꾸중하지 않았어. 티노가 침대에 누워있어서 오늘은 거리를 산책하고 싶어졌어. 그는 방금 꾼 꿈을 잊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해. 그래서 바로 동의했어. 리는 기뻐서 그를 안아들었지. 바깥에서 지부장이 길드에 도착했어. 그의 발자국은 숨길 수 없어.
그 멍청한 녀석과 이야기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하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커플이 내려왔어. 하지만 리는 크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수호자는 그녀가 언제 돌아왔는지 물었어.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입을 열자마자 쫓아내려 해. 자신이 너무 길드장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네. 그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리는 데이트를 가고 싶어서 일격을 날렸지만 막혔어. 정말 그 애는 강하네. 하지만 상대도 인류 사냥꾼의 베테랑이야. 민우도 캐나 누나를 불러서 위로 가자고 해. 둘이 싸우면 오래 갈 테니까. 그 후에 백랑굴에 대한 걸 물었어. 알아낸 걸 말해줘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자세히 묻고 싶지만 크림은 말할 수 없어. 어쩌면 백랑굴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하지만 다른 문제로 걱정하고 있어. 더 자세히 묻고 싶지만 크림은 말할 수 없어. 슬림 같은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걸 풀어놨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케인 나에게 속으로 사과해. 말하면 확실히 죽을 테니까. 아래에서 활동이 멈춘 후 그 수호자는 약해졌어. 네가 실력이 떨어졌다고 놀려. 더 활동하라고 조언해. 사무실 일은 좋지 않다고. 한참 놀다 보니 그 애도 지루해졌어. 과거를 생각해서 오늘은 용서해주겠다고. 서로 싸우면 목이 죽음. 단지 직원들이 그가 모욕당해서 화가 나서 힘을 쓰려 했지만 매니 막았어. 투아우가 싸우면 목이 죽음. 단지 직원들이 후유증을 고치느라 고생이지. 크림도 그 아저씨에게 진정하라고 했어. 리는 이제 순해졌어. 놀이를 허락받았으니까. 나중에 에바가 돌아와서 작업실이 폐허가 된 걸 보고 충격받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 바깥에서 그 커플은 그 수호자가 약해졌다고 말해. 민우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 애가 매일 강해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지금 상태로 비교할 수 없어. 전혜리는 지금까지 가장 강한 괴물과 마주쳤어. 그래서 기뻐. 백랑굴의 보스와 비교하면 어때? 그분은 놀라서 그날 그런 괴물이 나타났냐고 물었어. 실제 그 괴물은 그 아가씨에게 잊을 만한 존재였어. 그는 친구들에게 슬림을 잡으러 돌아오라고 부탁하고 있어. 만약 주디아가 파괴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물었어. 그 애는 기쁘게 맨과 함께 도망갈 거라고 해. 바다를 본 적 없으니까 남쪽 땅을 선택할 거야.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사람도 풀어줘. 갑자기 리가 그들을 감시하던 녀석을 잡았어. 크림은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사람을 풀어줬어. 그 애는 크림이 일부러 사냥감을 놓친 줄 알았어. 그 녀석은 천변만화가 모든 걸 알고 있어서 경고하는 줄 알고 충격받았어. 스벤의 흑금 십자단은 크림을 대신해 길드에 도착해 임무를 받았어. 그 수호자는 화가 나. 매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해. 이 사람들은 명령만 받고 왔으니까. 그 늙은이는 맨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눈앞의 팀에게 조사하도록 했어. 여전히 백랑굴이야. 괴물이 진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흑금 십자단이 들어가자마자 완전 무장한 팬텀 무리에게 둘러싸였어. 스벤은 뭔가를 느꼈어. 모든 게 크림의 계산 안에 있는 것 같아. 지금 크림은 리와 함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슬림이 빠져서 한 짓이라면 정말 골치 아파. 그 친구는 오늘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기뻐. 이 지역은 수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이야. 불량배들의 소굴이야. 몇몇 녀석들은 최강팀의 멤버가 온 걸 보고 겁을 먹었어. 그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 근처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그래서 임무 도중에 들렀어. 이 정보는 에바가 성가에게 전했어. 그는 그 친구에게 속으로 감사해. 리는 크림의 의도를 아직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하니 기뻐. 전에 잡힌 녀석은 그 가게 주인이었어. 그는 매니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본 줄 알고 겁을 먹었어. 실제 이 가게는 아카사의 멤버들이 연구를 위탁하는 곳이야.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 편에 가장 강한 사람이 돌아왔어. 그들은 그들을 노리고 있어. 리는 아래에서 그래서 소피아에게 천변만화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줬어. 아래에서 리는 그 사람들이 문을 닫으려 하니 가게를 부수려 해. 맨이 그걸 막았어. 사람들이 힘들여 지은 가게를 부수는 건 생계의 파괴지. 그래서 오늘은 참아. 그들이 떠나자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오후에 V방으로 돌아와. 맨도 정보를 하나도 못 얻었으니까 한숨을 쉬었어. 결국 슬림은 안 보이네. 리무르가 수도를 부수려 한다면 지금쯤 큰일 났을 텐데. 그래서 맨은 그 애가 다른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시치가 언제 돌아올지 물었더니 그 애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갔어. 그래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크림은 자신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 시치가 제때 돌아올 테니까. 에바는 길드에서 스벤의 팀에게 백랑굴 조사를 맡겼다고 알려. 아크를 대신해 멤버를 추가했어. 내일 조사단이 출발할 거야. 게다가 이상 물질 전문가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맨은 이번에 너무 과감하다고 생각해. 처음엔 아크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크가 안 갔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어. 그 친구가 이번에 주의할 점을 물었더니 크림은 괜찮다고 해. 만약 그들의 발자국 길드 멤버가 간다면 잘 될 테니까. 아카사 조직으로 장면이 넘어가. 그들은 어제 슬럼과 거점이 노출된 걸 알아. 비록 완벽한 위장이었지만 맨의 정보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실제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 줄 모르고 소피아에게 물었더니 선제 공격하라고 해. 상대는 8급이니까 모두가 겁을 먹었어.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소피아는 아카사타워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 법이 허락하지 않거나 상대가 누구든 물러설 필요 없다고. 지금 그녀는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어. 이 기회를 이용해 고급 사냥꾼들과 대적해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싶어. 모두를 없애면 정보 유출이 안 될 테니까. 아카사는 평소처럼 활동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회장은 동의해. 천변만화가 눈치챘으니까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사냥꾼들과 제대로 한판 붙을 거야. 소피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테니까. 집에서 티노는 깨어났어. 상처 하나 없이. 전에 개처럼 맞았는데 그 누나가 입으로는 악독하지만 약을 써서 회복시켜주고 침대에 눕혔어. 잠시 후 길드로 가서 사람들이 많아서 궁금해졌어. 물었더니 백랑굴로 출병한다고 해. 원래 아크의 팀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 애가 없으니까 다른 사냥꾼들을 모두 보낸 거야. 이건 웃기는 일처럼 느껴져. 크림이 7급 팀을 상급 폼을 전당에 보낸다고. 더 나쁜 건 아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맨의 실력을 알 테니까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흑금 십자단은 먼저 갔지만 모두 합쳐도 아크의 팀만 못해. 하지만 맨이 참가하면 달라. 이때 크림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축제인 줄 알았어. 에바가 설명하길 이번 임무에 참가할 사람들이야. 처음엔 아크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길드를 끌고 가니 머리가 아파. 비용만 봐도 산더미야. 그래서 크림은 절반을 줄이라고 해. 아랫사람들이 겁을 먹었어. 긴급 상황에 7급 사냥꾼을 줄이다니 누가 견딜 수 있겠어? 맨은 책임을 떠넘겨줬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해. 그 보물전당은 3급이니까 여기 사냥꾼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어. 길드장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난번 경험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크림에게 그만 장난치라고 애원해. 에바에게 이 임무의 보수가 좋냐고 물었더니 위에서 추가 자금을 줬어.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맨은 이 사람들이 리무르와 마주치면 다 죽을까봐 걱정해. 제발 백랑굴에 없기를 바래. 변경할 수 없으니까 크림은 모두 참가하도록 동의해. 그 수호자가 뭐라고 해도 무시할 테니까. 그 후리가 말했어. 이게 정말 웃기네. 내가 간다면 다른 사냥꾼 절반도 필요 없어. 그 애는 그들을 겁쟁이라고 비웃어. 영원히 강해지지 못할 거라고. 맨에게 이 임무를 나와 티노에게 맡겨달라고 했지만 안 돼. 지난번에 그 동생이 아직 무서워하니까. 게다가 네가 가면 백랑굴을 엉망으로 만들 테니까. 맨은 여기 모든 사람을 보내라고 결정해. 에바가 그에게 리더를 맡기자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들은 8급이 함께 가니까 안심했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크림도 동의했지만 지금은 일이 있어서 스벤의 흑금 십자단이 먼저 리더를 할 거야. 나중에 참가할 테니까. 백랑굴로 돌아가. 그 친구의 팀은 팬텀 무리를 모두 없앴어. 그들은 더 강해졌지만 그는 6급 사냥꾼이니까 쉽게 느껴졌어. 길드에서 모두 준비됐어. 출발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 리는 크림에게 왜 나와 티노를 보내지 않냐고 물었더니 다른 일을 부탁할 테니까. 길드, 모든 것이 준비됐어. 이제 출발만 기다리고 있어. 리는 크림에게 왜 나와 티노를 보내지 않냐고 물었더니 다른 일을 부탁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애는 그녀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 곧 그녀의 작은 제자들이 달려올 테니까. 틀림없어. 친구들이 크라이에게 이 일에서 주의할 점을 물어보자. 그는 슬림을 멀리하라고 했어. 그 젊은이가 아무것도 이해 못하게. 흰 늑대 동굴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 그래도 천변만화의 말이면 확실히 일어날 테니 그 애가 모두에게 알려주러 갔어. 아카사의 기지에서 맨의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랐어. 크라이가 이쪽이 공격할 줄 알았나 봐. 선제 공격을 준비한 거지. 그들이 믿는 힘은 많아. 교반기 마테리오야. 그걸로 장애물을 완전히 부수려는 거지. 크라이의 스트레인지 RFT가 끼면 이길 수 없다고 몇 명이 걱정했어. 소피아는 괜찮다고 했어. 그 팀이 제일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멤버가 적어. 그녀의 방어 시스템이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게 설계됐으니까. 이번 공격에 천변만화와 저령이 올 거라 예상했어. 어쩌면 그 골치 아픈 알케미스트도 올 테지만 그녀의 숙적이지. 그 녀석이 소피아가 이렇게 정보를 잘 아는데 깜짝 놀랐어. 그녀는 연구만 하는 애가 아니라고 했어. 아카사가 아닌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저령의 물리공격에 대책만 세우면 간단해질 테니까. 크라이 같은 애는 머리로 싸우니까 최강팀 멤버가 다 모이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 못할 거야. 유일한 문제는 시치지만 그 애는 그 여자와 싸우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상대를 완전히 부수고 말겠다고. 가장 강한 자의 그 자신감에 회장은 그녀의 제자가 모든 걸 사용해 적을 맞이하게 허락했어. 그가 명령을 내렸어. 모든 멤버가 소피아의 말처럼 자기 말처럼 따르라고. 하지만 몇 명은 그녀와 경쟁하던 터라 불만이었어. 흰 늑대 동굴로 돌아와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자 스벤의 팀은 크라이의 정보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어. 하지만 지부장 명령이니 거절하기 힘들었어. 그래도 그 사람은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 후배들에게 설명하며 곧 이해할 거라고 했어. 그때 밖에서 슬림 리무르에 대한 소식을 받자 그는 후퇴를 명령하고 피리를 불어 다른 팀을 불러 모았어. 몇 명은 아무것도 못 찾고 끌려가는 게 불만이었어. 소식은 슬림을 조심하라는 거였는데 그들은 웃어버렸어. 스벤이 그 놈팡이 말만 믿는다고.
흑금 십자가는 아주 차분하게 그 무지한 자들에게 설명했어. 우리가 피리를 부는 건 잘한 일이야. 만약 스트레인지 GFT가 여기 있었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테니까. 리바는 약한 자들 안전에 관심 없어.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의 팀은 다들 따뜻한 사람들이야. 언니 같은. 흑금 십자가의 원칙을 어기면 피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신호를 불어 모두를 부른 거지. 만약 그들이 죽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 봐. 상대는 여전히 이 동굴에 슬림이 어딨냐며 믿지 않았어. 그때부터 산이 그에게 옛날 온크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날은 왠지 즐거워서 그 애가 우리를 꽃구경 가자고 했지만 무기까지 가져갔고 그 꽃구경 장소는 이제 위험한 보물전이 돼버렸어. 너희가 보물전이 탄생하는 순간 본 적 있어? 그 사람에겐 마치 지옥이 세상에 나타난 기분이었어. 저놈이 왜 우리를 그런 광경 보러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눈에 천변만하는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그 팀은 거액을 들여 원격 통신도구를 사서 크라이의 정보를 먼저 받으려 해. 맨 쪽으로 돌아가서 아직 출발 안 해서 리가 지루해졌어. 크라이 앞에서 제대로 싸우고 싶었는데 전력을 못 낸 게 아쉽대. 그 애를 보니 크라이는 좀 걱정됐어. 바로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어. 시치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빨리 왔고 그 언니를 꾸짖었어. 혼자 먼저 오다니. 위험한 놈을 없애기 전에 말했잖아. 지금 그 문지기 할아버지도 흰 늑대 동굴로 가기 위해 준비됐어. 지난번에 리에게 실력 없다고 놀림받았으니 그 할아버지는 아직 화가 나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졌어.